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서울시는 초대형 삽질을 준비 중이네요. 먼저 오늘 나온 기사는 세종대왕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한국전쟁 참전 감사조형물을 거기다 설치를 한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를 도와줬던 어떤 그런 우방국에 대한 존경의 표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미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유엔공원도 있고 그 안에 또 참전 기념물도 조성이 돼가 있고 그 묘지도 잘 조성이 돼가 있어요. 물론 뭐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만 굳이 지금 반백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금 저거를 세운다는 거를 의도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전이라는 건 결국은 남침에 의해서 터진 민족 동족 간의 상잔이고 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우리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손실을 입었던 비극적 사건인 건 사실인데 그걸 잊어서 다시금 충분히 그 역사적으로도 역사책에도 잘 나와 있고 다들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저기에다가 저거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죠. 북한은 우리를 침공했던 나쁜 놈이고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고 뭐 이런 어떤 그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투영된 듯한 어떤 조형물이고 의도가 별로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업비가 무려 이제 730억이나 들어간대요. 이거는 이런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다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세종 광화문 광장에다 저걸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 투쟁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그 냉전 시대의 그 상징물을 세우겠다는 의도 자체가 상당히 불량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이런 거대한 토목공사 내지는 광급공사에는 비리가 안 붙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 한번 또 보시죠. 오세훈 씨, 역시 오세훈 씨 작품입니다. 세운상가 앞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높이보다 훨씬 높게 170몇 층인가 뭐 몇 메다인가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 도심의 상권이 지금 계속 비고 있는 상태이고 더더군다나 사무실 공실률도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문제와는 좀 다르게 더 이상 도심 한복판에다가 아주 비싼 그런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공실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오세훈 씨가 고려대학교인가요? 이명박 씨 후배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씨가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전에 서울시장일 때 가장 히트를 쳤던 게 그거죠. 청계천 개발. 그걸로 청계천 개발이니 뭐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만들고 이런 그런 업적을 내세워가지고 어필해서 노무현에게 일종의 내락 같은 거죠. 뭐 밀어주겠다는 승낙을 받고 집무실에서 춤을 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 지금 나가보시면은 이명박의 삽질 덕에 그 청계천 유지하는데 매년 수십억 원의 유지비가 들면서도 실제로는 그 근처에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점심때 직장인들 거기 나와서 이제 그 청계천 거닐면서 좀 산책 좀 하는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 뭐 거기 몇 명 와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정도. 하지만 초창기에 야심차게 뭐 했던 뭐 약속의 백인이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거미줄입니다.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일이 생겼냐니까 그 도심 개발을 하면서 그 청계천을 개발해서 그 주변에 있던 상점이니 그 다음에 길거리 좌판 깔고 있던 그런 노점상들 전부 다 몰아가지고 저 화학동에
풍물시장에다 때려 넣었잖아요. 결국에는 거기도 다 죽고 청계천 상권도 다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계천의 주변에 들어선 그 아파트들 있죠. 아파트 입주민들만 부동산 아파트 가격 올라서 덕본 거 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진짜 이 청계천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청계천에 갈 일이 많아가지고 자주 가보는데 교통은 더더욱 불편해졌을 뿐더러 거기에서 수십 년간 장사했던 그런 그 우리나라 그 전자산업의 메카였잖아요. 서현상간이 청계천이니 청계천하고 을지로 그 일대가 또 그 거기 중소 규모의 철공사라든지 기계 제작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인쇄소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죽었어요. 거기에다 지금 저렇게 대단한 짓을 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강버스가 어제도 멈췄어요. 동력 전환 문제 때문에 멈췄고, 오늘자에는 예상치 못하게 그러니까 그 수심이 불규칙하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또 저기 배가 멈춰선 거죠. 이 한강버스의 문제는 그 들어간 자금 자체도 지금 사업비도 지금 계속 천문학적으로 솟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교통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느리다는 게 문제예요. 그건 이미 입증이 됐죠.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한강에 얼어붙는 겨울이나 아니면은 태풍이나 홍수 그 많은 비로 인해 가지고 한강물이 불어났을 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여기 지금 한강 얼어붙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최강 한파로 해가지고 영하 10도 이상만 떨어지면 한강 얼어요. 그럼 저거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쇠빙선으로 만들 건가요? 그러면 한강물이 다 풀릴 때까지는 저거 운행 못 한단 말이죠. 그럼 적자예요.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강 수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는 경우에도 문제예요. 띄울 수 있겠습니까? 못 띄웁니다. 그때도 결국 그 장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장기간 가뭄으로 해서 수심이 낮아질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때도 운행을 못 해요. 그리고 또 그 신문지사에도 났지만 수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 오세훈이가 뭐라 그랬냐, 그 바닥에 그 수심을 일일이 재가지고 지도를 만들면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그거 왜 해?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남한강 북한공에서 떠내려오는 홍수나 이럴 때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이 그 밑에 깔려버리면은 지도 만들어봐야 소용없다고. 우리는 중국의 장강이나 화강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바다에 필적할 만큼 엄청난 넓이도 아니고 강폭도 아니고 그 다음에 깊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고작 해봐야 3-4m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결국에는 저걸 다니게 하려면은 저 노선에 따라가지고 준설을 해야 될 거예요. 준설을 하고 더 이상 토사가 못 밀려들고 공사 안 돼. 그러면은 지금의 공사 비능이 세 발이 피고 조 단위로 늘어나겠죠. 근데 문제는 저게 아니라는 거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그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진보 성향 그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는 건데 저기 떡고물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잠깐 신문에 났는데 이 선착장 있죠. 선착장마다 거기에 매점을 만들어서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얼마든지 여기서 저 빵꾸 나는 걸 메꿀 수 있다는 소리를 해요. 하지만 그 선착장에 그 노다지 그 건물에는 누가 들어갈 거냐 이거지. 결국은 김한정이 자기 선거 도와준 김한정이처럼 뭐 철근 자재 공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후원자 노릇 역을 자처했던 김한정 씨의 경우처럼 결국엔 자기를 밀어주고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기에서 매점 하나 해가지고 올리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세훈 씨가 이명박의 판박이에요.
항상 보면은 이명박도 거대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국민적 시선을 끌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파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맞지 않은 게, 지금 건설 현장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건설 인력으로 거의 없다면서요. 안 쓴대. 전부 다 조선족 아니면은 해외 근로자 쓰고 있다면서요. 무슨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어? 그리고 요새 건설 현장에 그렇게 예전처럼 삽들고 일일이 삽질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취업을 할 수가 없다고. 대부분 기계 장비로 움직이고 한단 말이지. 결국에는 이런 초대형 그 건설 토목공사를 일으키면 덕을 보는 거는 건설업체들이죠. 건설업체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런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손실만 날 수밖에 없는 일을 이 친구는 계속 신문지상에 떠뜨리고, 자기가 어떤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나라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마치 정부 여당에서 방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 수작을 벌이고, 또 여기 언론들이 편성해서 이 친구를 띄워준단 말이죠. 나는 지금 윤석열 못지않게 위험한 자가 바로 오세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이도 배신 배반형 얼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얼굴 관상을 한번 잘 보세요. 그다지 그렇게 저는 신뢰가 안 갑니다. 일단은 잘생기고 덩치 좋고 그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신뢰가 전혀 안 가요. 그리고 말도 지금 계속 번복하고 반복되고 번복하고 바뀌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명태균 씨 이번에 정원에서도 그렇지만 당당하게 어떤 맞서는 모습이 아니고, 일단은 회피를 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죄가 없지만은 참는다는 인상을 뿌려주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MBN이라든지 채널A 같이 극우에 가까운 동편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두드러 제낍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이 친구의 말을 검증도 없이 내보내요. 서울 시민들이야,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야 집값이 계속 올라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 눈 찌른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런 혹세 무민하는 거의 무당에 가까운 인물이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어서 빨리 기자에 대한 수사가 공식적으로 재개가 되고, 이미 재개는 됐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금 계속 마침표 하나만 찍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마침표를 안 찍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야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 대표격인 오세훈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업무론으로 프레임을 짜서 여론을 좀 호도를 시킬까 그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진적에 싹이 노란 거는 진적에 없애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조기에 발견했을 때 타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국토를 자기 정원인 양 여기는 자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명심해야 될 게, 거대한 어떤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시나 도 아니면 온 나라를 상대로 자기 정원처럼 이렇게 가꾸려고 하는 자들은 극도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 이면은 뭐가 있느냐, 나라를 자기 정원처럼 생각한다는 데는 내가 권세를 잡으면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투영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정권을 쥐고 권력을 쥐면은 부정과 부패가 만발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기 전에 빨리빨리 오세훈 시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일을 벌이지 못하게
그리고 그 부시장에 있는 김병민이라는 친구도 패널로 자주 나와서 말도 고상하게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TBS 관련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니까 야 이거 완전 종미 거부분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뭐 아니면 아닌 거지만 말하는 풀을 보니까 확실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여튼간에 더 이상 넣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한강버스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더 큰 참사로 이어지기 전에 빨리 없애야 됩니다. 만약 꼭 살리고 싶다면은 교통수단이 아닌 유람선 형태로 해서 저거보다 작은 배, 그러니까 수심이 한 2m 정도에서도 큰 문제 없이 다닐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배로 바꿔야 돼요. 저게 저렇게 큰 배가 만약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만약에 잠겨가지고 배가 뒤집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진짜 이태원 참사 못지않은 그런 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게 700명, 800명씩 타고 있잖아요. 예? 저 700명, 800명 타고 있는 배가 갑자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전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뽀개져가지고 반으로 쪼개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바로 옆에 지척에 수산경찰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못 구해요, 지금. 한강 물에 빠지면은 그 한강 물이 안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유속 바른데 확 터져버리면은 다 죽는 거예요. 한강버스 빨리 멈춰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좀 보태가지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래가지고 오세훈 씨가 정신 빨리 차리게 좀 하세요. 그 큰 콩밥 먹기 전에 정신 차리도록 다들 힘을 좀 합치셔야 됩니다. 이상